자, 문법 시작합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지금 보고 계신 파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번에 1번 선지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앞에 and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체크를 하고 보는 겁니다. 왜요?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ing니까 똑같은 ing 체크를 합니다. 근데 엄마를 항상 찾아줘야 돼. 뿌리가 어디냐? 네, 뿌리가 누구였다? 네, so라고 하는 동사였다. 왜냐면 얘가 오형식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각 동사는 뒤에 목적어 당연히 나오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야? 동사 원형이나 ing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ing가 있는데 그게 woman이 trying을 하는 거고 woman이 having을 하는 거지. 해석을 꼭 해야 되는 거야. 병렬 구조는 해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구조로는 풀 수가 없어요. 구조상으로는 이것도 말이 되고 저것도 말이 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럼 지금 해석해보니까 어때요? 여성이 trying을 하는 것을 봤고 여성이 very little luck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하는 해석이 올바르게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자, 2번은 PP가 나왔네요. 자, PP는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요소 중에 하나인 건데 PP는 ing를 같이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ing랑 pp는 둘 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명사라고 하는 거는 이 앞에 있는 myself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는 뜻은 또 found가 뭐다? 오형식 동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found가 오형식일 때 해석 어떻게 해요? 네, found가 오형식, find라고 적어볼게요. find가 오형식일 때 해석하는 방식이 있다. 자, 찾다라고 해석을 하는 방식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신에 이제 생각하다, 간주하다, 여기다. 간주하다 여기다 두 개만 써드릴게요. 자, 이런 해석이 90%. 오형식 때, 오형식일 때 말을 하는 겁니다. find가 오형식일 때. 그래서 일단 이 90%의 해석을 먼저 하는 게 확률상 높겠죠. 올바른 게.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 이거야. 내 상태가 지금 irritate는 짜증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니까 그 irritated 여기 나와 있던 대로 하면은 내가 짜증이 난 것을 내가 I found 그렇게 발견한 건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내 자신이 짜증을 유발하고 있던 건지를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이 문장에서는 해석상 내가 짜증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과 뒤에 여성이라고 하는 정보가 나오죠. 이 여성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고 이 여성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의역을 좀 하면 그렇게 되죠. 내가 지금 짜증을 느끼고 있다. irritated, pp가 올바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I realized 앞에 동사가 나와 있어요. 동사는 나올 수 있죠. 왜요? how는 의문사로 취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의문사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서 썼을 때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패턴이 있어요. 앞에는 뭐밖에 안 나오냐면 이런 것들은 이제 외우시는 겁니다. 자, 의문사는 앞에 동사와 전치사, 그러니까 동전이라고 제가 외우게끔 시키죠. 앞에 동전 나옵니다. 의문사. 그래서 의문사는 앞에 동전이 나오고 뒤에는 완벽하고 불완벽하고 둘 다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끼어들 틈이 있을 때도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장 주동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주어 동사는 완벽할 수도 있다, 불완벽할 수도 있다. 이 완벽하고 불완벽하고를 따지실 때에는 앞에 있는 의문사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간략하게 한번 적어볼까요? 자, 의문사는 육하 원칙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하는 육하 원칙을 쓰는 건데 이게 주어 동사가 따로 나올 때 의문사의 종류 중에서 의문사가 누구인 것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문장이냐면 이 중에서 꼭 생김새가 관계부사와 닮은 녀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부사 순서대로 한번 적어볼까요? 근데 의문사로 해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왜 라고 하는 의문사가 붙게 되면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붙는 거고요. 이 의문사 자리에 꼭 관계 대명사랑 똑같이 생긴 녀석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하는 정보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 what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올 수가 있겠죠. 또 있습니까? 자, 육하 원칙이니까 육하 원칙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더 있죠.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육하 원칙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 되는 위치까지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의문사 자리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뒤에 따라놓은 주어 동사가 불완벽한 문장이다. 해석으로 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의문사는 해석적으로 가르는 것이 정답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이건 구조를 제가 써드린 것 뿐인 건데 자,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 앞에 동사가 나와 있는데 의문사는 앞에 동사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동사 충분히 나와 있고요. 네. 두 문장은 지금 하우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완벽한 문장일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서 형용사가 지금 나와 있죠. 이 형용사가 나와 있고 지금 어때요? I was being이라고 하는 완벽한 문장이 나와 있다.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입니다 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원래 이게 원래 문장이었다면 I was being ridiculous라고 하는 문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상태였다, 존재하다라고 하는 완벽한 문장 취급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러면서 how는 여기서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아직 해석은 안 돼 있으니 해석을 한번 해보자. 근데 해석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how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의문사의 how는 해석이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how는 우리가 어떻게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얼마나라고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해석인지를 항상 꼭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서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나는 깨달았다 무엇을? 내가 얼마나 I was being 얼마나 ridiculous 웃겼던 상태였는지를. 그래서 여기서는 얼마나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이상이 없어요. 앞에는 동사가 잘 나와 있고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잘 붙어 있고요. 그리고 해석적으로도 이슈가 없어. 얼마나 라고 하는 해석이 이슈가 없었기에 3번은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보십니다. 자, 4번은 좀 주어 동사가 문장에 있으니까 주어 동사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phrase가 지금 주어가 되겠죠. I once read. 내가 읽었던 phrase는 뭐였다? came floating.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came 동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볼까요? 그럼 1형식으로 보셔도 되는 건데 2형식으로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2형식이나 1형식 보시는데 그냥 동사 체크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떠올랐냐라고 하는 게 뒤에 설명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floating이니까 떠오르듯이 어디? 내 마음속으로 떠오르듯이 어떻게 됐다? 그게 들어왔다. 그래서 came floating을 하나로 엮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내가 읽었던 한 구절이 있다. 그 구절이 came 왔다. 근데 어떤 상태로 왔다? 마음에 둥둥 떠 있는 상태로 내 마음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상 없죠. 자, 5번 보시겠습니다. I realized what이 나왔어요. what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에서도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자면은 자, what은 일단 앞에 어디서 많이 봤던 패턴이 나오는데 바로 위에서 봤던 패턴이랑 동일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겠지만 관계대명사도 앞에 동사 전치사밖에 안 나오니까 what은 생김새 자체가 무조건 앞에 동사 전치사 나올 수밖에 없고 what은 뒤에는 무조건 불완벽한 문장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w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문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불완벽한 문장입니다. 그런 문장이 몇 가지가 아니고 딱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한 가지 패턴이 있는데 뭐 그런 문장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왜 불완벽한지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왓은 무조건 뒤에 불완벽한 문장밖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적어드린다면 해석할 때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이제 해석을 하는 관계대명사로 해석을 하신다면 이거를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겠지만 근데 왓을 의문사로 볼 때는 아까 위에서 했듯이 이제 육하원칙으로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해볼까요? 자, 이 박스가 명사 박스가 된다고까지 일단은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김새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what이 나와 있죠? 그 앞엔 동사 나와 있어요. 동사 나올 수 있죠. 왜요? 여기도 동사가 올 수 있다고 써져 있으니까. 동전이야, 동전. what도 앞에 동전 밖에 못 옵니다. 다른 거 올 수가 없으니까요. 뒷문장을 봤어요. 뒷문장을 봤는데 어때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이 문장은 저한테는 매우 완벽해 보입니다. I had wanted a reward. 뭐예요? 이거는 주어 동사 그리고 want가 삼형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주어고 얘가 동사야. 근데 동사의 끝자리가 삼형식이야. 그럼 당연히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목적어까지 해서 완벽한 문장이야. 그러면은 5번은 이상이 있는 것이다. 이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뭘 쓰면 좋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뭐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야. 근데 저는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대시 가능하다. 대세 종류 중에서 딱 하나의 경우 앞에 동사가 나오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동사가 나오는데 바로 뒤에 대시 나오면 이거는 100%예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접속사예요.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온다?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완벽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뭐한다? 동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문장이라는 것을 동사한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대신 앞에 동사 있으면 100%입니다. 100%이 대시 접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뒤에는 완벽한 문장을 생각하시는 건데 해석적으로도 뒤에 있는 완벽한 문장을 동사한다. 자, 해석해볼까요? 나는 깨달았다 뭐를? 내가 리워드를 바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완벽한 문장을 내가 깨달았다. 해석되죠? 그리고 앞에 동사 나왔으니까 돼도 되고 뒤에 완벽한 문장도 있죠? 구조적으로도 이상이 없습니다. 1번 문제는 5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내려갑니다.
자, 이번에 A번 첫 번째는 동사를 고르래요. 동사를 고르라는 거는 주어 찾아서 수의 일치를 맞춰라는 건데 여기서 주어는 누가 보든 너무 뻔한 universe. 저는 주어 체크할 때 단어 하나만 체크를 해드려요. 주어의 섹션은 길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주어는 딱 단어 하나씩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universe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동사 was 선택됩니다. 자, B번 문장 한번 보실까요? 자, B번 문장 같은 경우는 조금 트리키하긴 합니다. 왜냐면 앞에 동사가 있고요. 뒤에 있는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죠. 자, 끝에 있는 C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C를 일형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문장은 완벽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C를 삼형식으로 보게 된다면 저 문장을 불완벽한 문장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해석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C가 일형식일 땐 뜻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내가 시력이 있다, 뭔가를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뜻의 해석이 되겠고요. 삼형식이면 뭔가 목적어가 있어요. 근데 그 목적어를 본다 라고 해석을 할 때 삼형식적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면 풀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C를 보통 삼형식으로 매번 봤었기 때문에 여기도 삼형식이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일형식도 존재하기 때문에 시력이 있다. 난 뭔가 사물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I can see, he can see. 뭐 can you see? 라고 하면 그런 지금 잘 앞이 보이시나요? 이제 이렇게도 쓰이면 다 일형식이 되는 거니까 여기를 해석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은 해석을 해보시면 시력에 관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장은 C가 삼형식이 돼요. Others didn't see.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라고 하는 해석이 되고 불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불문 써드리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 동사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서 동사 나오고 대신 나오면 무조건 접속사고 뒤에는 무조건 완벽해야 됩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 즉시 지금 that은 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what이 정답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what의 생김새 제가 써드린 거 있잖아요. what은 앞에 동전밖에 못 와요. 그리고 뒤에는 불완벽한 문장이에요. 해석은 두 가지가 있었어. 여기서 앞에 동사 나왔으니까 쓸 수 있고 뒤에 불완벽한 문장이니까 구조적으로는 이슈가 없고요. 해석도 아까 했죠?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됐으니까 관계대명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관계대명사냐 의문사냐 가르는 문제는 그 어느 시험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둘 중에 하나 맞으면은 맞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C번. 자, 문장의 첫 번째 단어이네요. 자, 첫 번째 단어인 건데 동사 원형 나올 수 있죠. 왜요? 명령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ing 나올 수 있죠. 왜요? 동명사로 주어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뒤쪽에 보시면은 지금 동사가 나와 있어요. 동사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동사를 쓸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하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어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investing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명사 처리 동명사가 돼서 얘가 주어가 되고 is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이 보어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 문제도 풀렸습니다. 뭐 was what investing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was what 1번이었네. 네. was what investing 1번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1번은 앞에 then이 있죠. 그러면 이거는 10중 8구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비교급이잖아 이게. 자, 색깔을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비교급이 됩니다. 자, 비교급 다음에 이제 대시 나오게 되면은 얘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목적은 대시냐 도주냐 이 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단수를 고르는 거냐, 복수를 고르는 것이냐. 이제 뭐 이시 나올 때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이 개념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 두 가지를 의심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단수 복수이기 때문에 앞에서 어떤 명사를 받아줬지 그 명사를 찾으시면 돼요. 찾아봤더니 이걸 이제 해석으로 간다는 거예요. 해석으로 하시면은 이 위치에 1번 단어 위치에 올 수 있는 단어는 뭐였냐? temperature네요. 바로 앞에 있었네. temperature라는 단어입니다. temperature였기 때문에 이거는 도주는 될 수가 없고 that으로 가서 뭐예요? temperature가 어때요? 더 높았다. 뭐보다? temperature보다. 어떤 temperature? surroundings보다. 주변의 온도보다 더 높은 body temperature, 체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temperature라고 하는 단수 명사를 받으니까 that 선택돼서 이상 없습니다. 자, 2번 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선지 문장 처음부터 봐야겠죠? 좀 길어요. 여기부터네요. 자, 여기부터 문장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조동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매번 이제 말씀드린 것이 주어 찾을 때는 항상 단어 하나만 찾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어를 찾아보니까 누구다? 메모스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이 한 단어가 주어가 됐어요. 그리고 mammals에 해당하는 동사를 찾습니다. 수식 가운데에도 동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메인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찾는 건 mammals란 이 문장 주인의 주어의 메인 동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mammals의 동사를 찾는 건데 자, 동사 한번 쫙 찾아보니까 어때요? 네,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시고요. 자, 지금 주어가 복수 형태이니까요. tend로 동사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3번을 많이들 고르시거든요. 잘 모르셔서 고르시는 것 같은데 자, to have pp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네, to have pp는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건데요. to have pp는 우리가 완료 부정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료 부정사는 목적이 있어요. 언제 쓰는 걸까요? 이게 중요한 건데 본 동사를 기준으로 보다. 본 동사보다 하나 과거로 가시면 돼요. 하나 과거로 간다. 근데 기준치가 있다. 누구다? 본 동사보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본 동사를 무조건 하나 찾으시고요. 뭐 하나밖에 없겠죠. 본 동사를 찾으신 다음에 시제를 먼저 체크하시고 그것보다 하나 더 과거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 본 동사가 현재 시제라면 to have pp는 과거고요. 본 동사가 과거라면 to have pp는 과거 완료 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3번 문장에서도 본 동사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 동사 찾았더니 누구였어요? does not appear가 본 동사예요. 그래서 본 동사가 지금 누굽니까? does not 현재 시제네요. 그래서 시제는 현재가 돼요. 그러면 지금 to have pp는 이 자체의 시제가 보다 하나 과거로 가야 되는데 현재에서 하나 과거로 가면 과거니까 여기는 과거 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으로 이게 맞는지를 따져보는 단계가 남아 있는 거예요. 자, yet 하지만 sleep does not appear 잠은 보이지 않아. does not appear 뭐야? does not 현재 지금 appear 안 보여 이거예요. 지금 보니까 안 보여. 뭐가? to have evolved 과거에 진화했던 것으로 누구한테서만 only warm-blooded 얘가 온혈이란 뜻이거든요. 온혈 동물에게서만.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 그 수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잠이란 개념이 온혈 동물에게서만 진화했던 것으로 언제? 과거에 온혈 동물에서만 진화했던 것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언제? 지금 연구를 해봤더니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상이었고요. 여기서 만약에 3번을 완료 부정사가 아니고 만약에 그냥 to evolve를 쓰면 해석이 달라지고 이거는 옳지 못한 문장이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를 그냥 to evolve를 가게 되시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잠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온혈 동물에게서만 진화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온혈 동물에서 지금 진화가 되는 것 같이 지금 연구를 하니까 안 보인다. 그래서 이거는 맥락상 해석상 옳지 못한 내용이다. 해서 3번 이슈 없이 과거가 무조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얘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슈 없이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이었으니까. 자, 4번. 자, 4번은 좀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좀 아쉽다. as compared with는 그냥 수거예요. 그냥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as compared with는 그냥 박스 치시고요. 암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동사 나와 있으니까 역시나 주어를 찾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주어가 누군지 봤더니 자, 문장 처음이 주어 자리잖아요. 그 주어 파트 중에서 저는 항상 단어 하나, 진짜 주어 하나만 고르죠. additional energy conservation 주어예요. conservation 주어면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입니다. 그리고 없죠? 동사 없어요. 얘가 동사니까 제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번. 자, 4번에서는 1번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세요? 좀 연습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딱 대답이 나오시는데 뭐가 보입니까? 자, it, to. 뭡니까? 그렇죠. 가주어, 진주어 되시겠습니다. 자, 가주어, 진주어 되겠고요. 가주어는 해석하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지워버리는 게 속이 편해요. 해석해서 실수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가주어, 진주어니까 올 수 있고요. 자, 이투라고 했다고 해서 항상 가주어, 진주어가 나오는 것은 아니죠. 왜냐면 저 it이 간단하게 봤을 때 정말로 대명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게 대명사가 돼서 그냥 그것이라고 해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투가 나오면은 경우의 수는 딱 두 가지예요. 저게 대명사로 나오거나 아니면 가주어, 진주어로 나오거나. 해서 그거는 해석에 따라서만 해석이 가능한 분간이 가능한 부분인 만큼 해석을 꼭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를 저희가 처음 봤으니까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린다면 가주어, 진주어, 목적어, 진목적어 동일합니다. 자, 필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자, 가짜로 쓰는 것들을 우리가 it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진짜로 쓰는 것들은 우리가 명사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명사가 될 수 있는 것이 7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이 7가지 한번 적어드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7가지는 뭐가 있냐? 명사가 될 수 있는 것들. 투부정사 존재하고요. 동명사 존재하고요. that 올 수 있고요. what 올 수 있고요. 자, 의문사 올 수 있고요. 자, whether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복합 관계 대명사 올 수 있습니다. 자, 아직 끝난 건 아니겠죠. 여기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될 것은 그 뒤에 뭐가 오는지를 외우셔야 되는 건데 that은 뒤에 뭐가 나온다? 자, 색깔 좀 바꿔볼까요? 자, that은 뒤에 뭐가 나온다? that은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 what은 뒤에 뭐가 나온다? 네, 불완벽한 문장이 나온다. 자, 의문사는 뒤에 완벽한 거, 불완벽한 거 둘 다 나올 수 있어요. 의문사로 선택되는 단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죠. 자, whether 같은 경우에는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오더라. 복합관계 대명사는 뒤에 역시나 완벽, 불완벽 2가지 케이스가 다 나올 수가 있더라. 그때마다 다르다.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 박스 개념이 중요한 건데요. 이 박스가 명사가 되는 거. 여기서 이제 명사가 되는 7가지를 써드린 건데 이 박스가 명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인지하시는 게 중요하시냐면 that이 명사가 아니고요. that 플러스 뒤에 있는 완문을 합쳐서 우리가 명사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7가지 명사가 되는 것을 꼭 암기를 해주세요. 그 명사가 된다는 건 여기서 이제 그 7가지 예를 따오면은 자, 어떻게 돼요? 한번 해볼까요? 네. 사실은 이 파트를 저희가 다른 파트에서도 써먹는데 이 7가지 명사가 되는 이 파트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에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7가지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파트예요. 자, 이거 꼭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 뭐 늘 주목보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학생 때 배우셨듯이 그 특정 동사가 나왔는데 그 뒤에 목적어로 쓸 수 있는 뭐예요? 목적어로 쓸 수 있는 것에는 투부정사가 되는 단어도 있었고 ing만 되는 단어도 있었고 뭐 둘 다 되기도 하고 뭐 둘 다 되는데 뜻이 다르기도 하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가 될 수 있는 건 영어에서 7가지가 있는데 이 7가지의 쓰임이 어마무시하다. 많이 듣게 되실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서 보고 있다? 가주어, 진주어, 가목적어, 진목적어 세팅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가 될 수 있는 거 7가지 적어드렸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다? 저 가운데 제가 지금 안 썼어요. 자, 이 가운데 가조, 진조, 그 가목적어, 진목적어 가운데 딱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보어 되시겠습니다. 자, 보어는 누구예요? 그죠? 형용사와 명사가 대표적 보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100%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일반적 케이스, 여러분들이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보시는 가주어, 그러니까 가짜 진짜 개념에서는 저 안에 보어가 있을 확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가짜 진짜 개념의 기본 세팅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조금 진화된 가주어 진주어를 보실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매번 쓰시는 것은 다 정해져 있었죠. 이 타고 나서 형용사 나오고 투부정사, 조금 나가면 ing 나오고 조금 더 공부하신 분들은 대시 나오고 여기서 각자 진짜 개념이 이제 마스터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명사는 7가지가 올 수 있고 저 가운데 보호는 형용사, 명사 2가지예요. 그래서 14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가짜 진짜 개념은 14가지고 그럼 단적으로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it이 나오고 가운데 명사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명사 자리에 누구 있다? 복합관계 대명사 아니면 whether 있어.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런 문장을 보시고 아, 이거 가주어 진주어구나 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면 그때는 이 가짜 진짜 개념이 완벽하게 마스터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개념에서 지금 맞는지 보실까요? 자, it, 가주어 진주어 가운데 누가 들어간다? 보어가 들어간다. unusual 들어갔죠? 그리고 to는 그냥 여기서 당연히 to니까 그냥 동사 나와 있고요. 이상 없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은 고등학교 1학년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조금 어색함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도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도치가 일반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앞에 강조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딱 끌어간 거거든요. 근데 rarely는 우리가 준부정어라고 해요.
그래서 부정어처럼 해석을 해주는 건데 준부정어가 강조돼서 튀어나가서 도치가 생겼다라고 해서 준부정어 강조도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 어순은 동주동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와요. 동주동이 나오는데 이 동주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얘가 본동사인데 이 본동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조동사가 앞에 붙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동주동 케이스에서는 실제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동사는 본동사는 뒤쪽에 있는 거고 앞에 나오는 동사는 조동사로 역할을 하겠다 해서 얘는 이상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문장이에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실게요. 자, 3번은 이거를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원초적으로 정석적으로 맞는 방법은 사실 해석을 해봅시다라는 겁니다.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되지 않아서 3번이 고쳐져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걸 그냥 구조로 따진다면 영어 구조에 강하신 분은 이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이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주어 동사를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what이 아까 여기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 what은 뒤에 불완벽한 문장이랑 합쳐져서 명사가 될 수 있고 그 명사는 주어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what이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럼 뒤에 불완벽한 문장이 어디까지요? They mean by focusing on the process까지가 불완벽한 문장이죠. 만약에 제가 박스를 처리하면은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여기가 지금 불완벽한 문장이에요. 근데 불완벽한 what 플러스 이제 불완벽한 문장이 또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이 명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만큼이 지금 명사가 되고 얘가 주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주어인데 진짜 주어는 what이니까 여기다가 주어라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at이 주어예요. 그러면 what의 동사가 필요합니다. 네, 동사 나와 있어요. 근데 동사 다음에 대신 나오면 100% 접속사라고 했어. 그래서 생략 가능하고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붙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문장이 붙었으니까 주어 동사도 체크해보는데 그 완벽한 문장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봤더니 they focus on the actions가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그죠? 완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장이 안 끝났어요. 그렇다는 건 뒤에 수식이 붙었다는 건데 수식은 얼마든지 붙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 수식이 완벽한 문장이 말이 되겠습니까? They need to be taken.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3번이 탈락. 뭔가 이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고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로 고친다? need to take로 고친다. 완벽한 게 아니고 불완벽한 문장으로 고치는 거죠. They need to take 하고 딱 끊어줘야 돼. 그럼 여기 가운데 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목관대가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서 문장을 고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3번이 정답이 되시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이 노란색 문장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영어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동사가 영어에서 가능할까요? 를 고려하시는 거예요. I like it, you like it. 근데 이 문장이 콤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것들은 영어에서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영어에서 문장을 읽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접속사라고 하는 녀석이 필요하게 돼요. 그 접속사는 문장 처음이든 가운데든 어떻게든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접속사의 개수가 99개라면 완벽한 주어 동사의 개수는 몇 개다? 네, 100개다. 이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봤던 이 노란색 파트는 완벽한 문장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왜요? 앞에 대접속사가 있었으니까 뒤에 완벽한 문장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대접속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도 주어 동사가 있었고 이제 그 뒤에도 주어 동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뒤쪽에 완벽한 문장 주어 동사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주어 동사가 지금 이제 빨간색을 기준으로 만약에 두 개로 나눠져 있다면 이 노란색 안에서 접속사가 첫 번째 자리든 여기든 아니면 가운데든 여기든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색 파트는 지금 접속사가 없는데 주어 동사가 두 세트가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해석을 하기도 이전부터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석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벽한 문장이 아닌 걸로 수식 관계대명사 뒤에 이어지는 문장으로 봤었어야 되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이거는 아까부터 계속 나왔던 그런 내용인 건데 주어 나왔죠. reasoning이 여기서 주어가 되고요. 그리고 동사 나왔는데 동사 다음에 대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왜요? 접속사니까 100% 생략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러다면은 그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지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해석도 이제 해보시는 건데 그 뒤쪽 보니까 완벽해요? If you follow the steps required, then that the result will look after itself. 완벽한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없구나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 5번 간단하죠. 바로 앞에 뭐가 있냐 봤더니 전치사가 나와 있어요. 전치사니까 뒤에는 뭐가 나와요? 명사가 나와요. 근데 지금 동명사 나와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해석적으로도 두라고 하는 건 또 몇 형식입니까? 이 두라고 하는 것도 삼형식이잖아요. 삼형식이니까 삼형식의 목적어 필요해요.
그래서 얘가 이 두라는 것에 또 목적어가 되는 거니까 전혀 지장이 없다. 완벽한 구조 해석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넘어왔어요. 자, 5번 ABC 문제 되겠고요. 자, 앞뒤에 뭐가 있는지부터 빨리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앞에 동사가 나왔어요. that 나올 수 있습니까? 네. 접속사로 나올 수 있습니다. what 나올 수 있습니까? 네. what은 앞에 동전이니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뒷문장만 보시면 되는 건데 뒷문장이 완벽한지 불완벽한지 그것만 따져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쪽이에요. 자, 이게 뒤쪽 문장이에요. People who drank 2 glasses of water before meals got full sooner. 완벽한 문장이네요. 완벽하다면 우리가 that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접속사로고 써드리도록 할게요. that이 선택됐어요. 자, B번. 자, 주어 동사니까 앞에서 주어를 찾아가지고 B번 선택하시면 돼요. 주어는 한 단어 선택하시면 difference가 선택되시겠습니다. 그럼 is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C번. C번에 딱 보니까 어때요? 대동사 고르라는 문장인 거니까 그 문장의 시작 전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부터 체크를 쭉 하시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나왔던 동사가 있을 거고 그 동사를 대동사로 받아줘야 되는 건데 like 동사? 아니죠. 지금 전체적으로 나오는 거고 자, also have가 지금 동사네요. 근데 이 have가 have pp 같은 조동사로 나온 게 아니고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일반 동사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럼 일반 동사가 대동사일 때 뭐가 되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일반 동사는 대동사로 갈 때 do로 바꿔서 써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왔어요. that is do가 정답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동사 개념 한번 잡아드려 볼까요? 자, 대동사. 자, 동사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무슨 동사가 있느냐? 여기서 동사라고 하면은 일반 동사 대표적이죠. 자, 그리고 비동사, 조동사가 있다. 자, 이 동사들을 우리가 대동사로 쓸 것이다. 대동사로 쓸 때 어떻게 바뀔까요? 자, 일반 동사를 두 번째부터 쓸 때는 똑같이 일반 동사라고 쓰지 않고 두 동사를 쓰게 되더라. 자, 비동사를 두 번째부터 쓸 때는 그대로 비동사를 쓰게 되더라. 자, 조동사를 두 번째부터 쓸 때 조동사로 쓰게 되더라. 그럼 시험 문제 어디서 많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동사인지 아닌지를 잘 캐치를 하셔서 일반 동사는 대동사 할 때 두 동사로 바꿔서 쓰셔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비동사나 조동사는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6번. 자, 6번 문제를 보시면 6번 문제에서 이제 1번을 선택하셨던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1번은 간단해요. 형용사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끝납니다. 자, 명사를 두고 형용사가 앞에서도 수식이 가능하고 뒤에서도 수식이 가능하고 다 가능해요. 이걸 앞에서 하면 전치, 뒤에서 하면 후치 수식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는 건데 전치 수식이 일반적이겠죠.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후치 수식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대 4 정도라고 보셔도 돼요. 후치 수식도 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중학생 때 이걸 파편화돼서 배우신 거예요. 중학생 때 여러 챕터들을 통해서 형용사가 명사 뒤에 올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나눠서 배우거든요. 근데 그걸 한데 모아서 딱 보면은 이게 케이스가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정도 케이스 중에서 파서블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는 형용사인데 얘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중학생 영문법스러워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보시면은 여기 이불이를 있어 이불. 그래서 IBLE 이불로 끝나는 형용사 같은 경우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고 중학생 때 배우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그 책이 있으셨을 텐데 이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뭐 되는구나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고등학생 때 그렇게 큰 막 이게 파괴력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문법 파트는 아닙니다. 자, 2번 선지 보시겠습니다. 자, 2번은 동사니까 뭐 주어 찾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어는 weaknesses 한 단어. 그러니까 봤더니 복수. 그럼 exists가 맞겠죠. 이상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exist는 이런 식. 자, 3번은 접속사 나왔어요. 자, 이거는 좀 설명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접속사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영어를 쓰실 때 바로 뒤에 올 수 있는 패턴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 2가지가 뭐냐면 접속사 플러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접속사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딱 2가지밖에 볼 수밖에 없을 것인데 첫 번째는 완벽한 문장이 따라 나올 것이다. 아니면 뭐가 올 것이다? 여기서 ing나 pp나 형용사, 일반 형용사가 올 것이다. 네, 웃기죠 말이. 왜냐면 ing나 pp도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퉁쳐가지고 이만큼 그냥 형용사라고 봐도 되는 건데
접속사는 그 다음에 완벽한 문장이 올 수도 있지만 형용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형용사가 오는 케이스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네, 이걸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네, 줄여서 저는 분구라고 부르고 있는데 분사구문 케이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 ing가 주어가 완벽한 문장을 이끄는 주어가 될 수도 있어요. 동명사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뒤에 보시면은 동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고요. 얘는 그러면 뭐예요? 뭐 while은 무조건 접속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그노링은 지금 여기서 형용사적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장 자체를 뭐 이만큼을 체크를 해보시면 이만큼을 우리가 분사구문이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분사구문 이렇게 딱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네, 그러면서도 저 형용사 ing에 ignore는 몇 형식이에요? 자, 얘는 3형식이에요. 그래서 3형식은 목적어가 필요해. 그래서 목적어가 제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뭐 구조적으로 완벽한 문장이었다. 해석도 해보시면 이상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4번 선지. 자, 4번 선지는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 대명사. 자, 다시 말씀드려요. 뭐라고요?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목관대라고 쓸게요. 자, 합쳐져 있으면 뒤에는 무슨 문장이다?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 그래서 봤더니 people have strong opinions. 완벽한 3형식 문장이 지금 체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명사, 뭐 선행사라고 하죠. 보통 선행사도 잘 와 있고 뒤에도 완벽한 문장이고 구조적으로도 이상이 없습니다. 간혹 이 전치사가 어떻게 해서 about이 지금 선택이 된 거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설명을 충분히 해드릴 수 있겠는데 근데 저 전치사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학교는 영어를 매우 깊숙하게 배우게 되는 그런 학교들 뭐 외고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면 묻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제시어에 이게 서술형으로 나왔어도 제시어에 제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 그걸 다루기에는 좀 설명이 좀 되게 조금 딥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건데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자, 5번. 자, 2가 나왔어요. 2는 기능이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근데 체크를 해보니까 이 문장 주어 동사 most of us가 시작점인데 지금 문장이 자, most는 주어 측이 많아져. 그래서 us가 주어예요. 그래서 are, aware,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 하고 버시 나왔으니까 한번 끊어줄게요. 근데 그 뒤에도 지금 문장이 나와 있네요. professionals가 지금 메인 주어가 되어 있고요. who work to convince us of certain viewpoints 하고 나서 없네요. 네. 없네요. 뭐가 없어요? 동사가 없습니다. 정답 체크하시고요. professionals가 복수로 나와 있으니까 study 그냥 유지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5번이셨네요.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 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사 제가 좋아하는 oldo 나왔네요. oldo가 나오면은 문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죠. 자, sound가 지금 주어인가 봐요. sound가 주어. 네, humans can sense is. 그럼 뒤에 또 동사가 뭔지 봐야 돼. usually carry through this media. blablabla. 없어요. 그러면 이게 메인 동사가 될 수 있으니 1번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2번. 자, 이거 아까 그 1번 문제였나 2번 문제에서 저희가 다뤘던 것 같은데요. 의문사라고 한번 지칭을 한번 해볼게요. 의문사. 자, 앞은 동전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전치사 잘 나왔으니까 합격. 그리고 how는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뒤에 봤더니 어때요? 완벽한 문장이 나와 있어요. 그럼 뭐만 남았어? 이제 해석만 하시면 끝. 자, 해석은 how가 두 가지 있어. 어떻게도 있고 얼마나도 있었어요. 그럼 해석해 볼까요? 문장이 좀 기네요. 여기부터 문장이 좀 길어요. 여기부터 해석을 해봐야겠는데 Sound can travel through a variety of substances with different densities.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medium through which the sound travels have a major influence on how the sound can be used. 여기서는 어떻게라고 해석이 되네요. 어떻게 소리가 사용이 되는지라고 하는 해석도 맞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의문사는 꼭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석도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depending이 나와 있어요. 이게 맞는지 보려면 depending은 ing니까 이게 동명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자, 문장 중간에 있으니까 먼저 좀 철저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문장 처음부터 주어 동사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주어. The use가 주어네요. use of vibrations in communication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동사가 없는데요. 이거 주어에 동사가 없어요. 이게 동사가 돼야겠네요. 그리고 주어는 지금 단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depends라고 바꾸셔야 될 것 같죠. depends 해서 동사 자리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epends on까지 해서 동사 파트가
만들어집니다. 정답 3번이셨네요. 자, 4번 보십니다. 4번은 왜 나왔을까요? 이런 것들을 그 고3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종종 나오는데 문법 문제에서 잘 이거를 못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because of this 해서 끊고 large animals such as elephants are more likely to are likely to입니다. 이게 are likely to 뭐예요? be likely to 뭐뭐 할 것 같다. 중학생 때 배우셨죠? 근데 그게 다른 단어들이 가운데 들어가서 이게 조금 거리가 떨어진 건데 이거 충분히 가능한 우리가 쓰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be likely to 여기서 나오는 to는 무슨 to예요? 그러면 그냥 be likely to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거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거리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구나 라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보시겠습니다. The speed 하고 at which예요. at which 여기서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치사 플러스 목관대라고 보겠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목관대다.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목관대를 우리가 박스 처리를 해요. 그런 다음에 뒤에 뭐가 나온다?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 그래서 완벽한 문장이 나온지 봤더니 어때요? 완벽한 문장이 나와 있다. 완벽한 문장이 나왔다 그러면 주어 동사 체크해볼까요? 사운드가 주어니까 그럼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일형식 동사 되시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합니까? 왜냐면 이 문장에서의 주어를 찾아보시면 돼요. 이 문장에서 본 주어는 누구였다? 라고 보니까는 본 주어를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보면 speed 첫 번째 단어가 주어였어. speed의 동사를 찾았더니 그게 누구였다? depends on이 본 동사가 됩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이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관계 대명사를 쓴 건데 앞에 전치사까지 넣어가지고 되게 완벽한 문장으로 이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 소리가 이동하는 속도. 완벽한 해석이죠. 구조와 해석 둘 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셨습니다. 자, 밑에 8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 문제네요. 자, A번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볼게요.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B번 볼까요? B번은 아까 1번 문제였던 것 같은데 병렬 구조 같은 경우는 해석이 아니면 절대 풀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능동태, 수동태잖아요. B번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해석이 아니시면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해석이 아니어도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케이스도 있는데 지금 같은 케이스는 그쵸, 이거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부터 문장이 시작됩니다. 자, this is a key point. 왜 그럴까요? Because it suggests that the standard you may be struggling to meet may not actually. 오케이, 나왔죠? 뭐요? MBC 선택이 되겠네요. 왜요? 스탠다드인데 여기서 스탠다드를 여기서 설명해 주려고 쓴 거잖아요. You may be struggling to meet. 이게 맛있는 빵이에요. 제가 이제 영어식으로 설명할 때 이래요. 자, 빵 맛있는. 자, 이런 식으로 영어는 많이 쓰죠. 콤마는 지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영어에서 bread 하고 나서 that is tasty라고 써요. 자, 이게 영어식 표현이에요. bread that's tasty 이렇게 써요. 하지만 이걸 한국어로 해석을 하실 때는 우리가 이 뒤쪽을 먼저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빵으로 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맛있는 빵이라고 할 때는 수식어를 먼저 해석을 하고 받는 명사를 나중에 수식하는데 나중에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관계다라고 설명할 때 제가 맛있는 빵이라는 언급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스탠다드가 빵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빵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You may be struggling to meet. 너가 meet 충족시키는 것에 있어서 struggling 고군분투 조금 힘들 수가 있을 수도 있는 기준이라고 해석이 되시는 거죠. 네. 만약에 be met이 되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너가 to be met이 되는 거예요. 너가 충족이 되어줘야 너가 충족당해야 되는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죠. 너가 충족하기 힘든 스탠다드 너가 스탠다드를 지금 새롭게 충족시켜야 되는 건데 너가 그걸 하는 게 버거울 수 있다라는 내용적 해석이 있기 때문에 meet가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C번. 자, 동사로 선택이 되면 명령문이니까 가능한데 그 대신 뒤에는 동사가 또 나와서는 안 되고요. 말씀을 드리는 즉시 뒤에 동사가 보이네요. 비동사는 어쩔 수 없잖아요. 너무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이니까. 그래서 동사 원형이 안 되고 선택이 되신 다음에 living이 여기서 주어, 동명사로 선택이 됐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living your life in pursuit of someone else's expectations. 그러면 어떻게 돼요? living your life is a difficult way to live. 그렇죠. 완벽한 문장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답 또 나왔어요. A번은 아직 안 했군요. 자, A번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걸 구조적으로 따질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자, what은요. 우리가 처음 1번, 2번 섹션에서 다뤘듯이 what은 앞에 동전밖에 못 와요.
동사나 전치사가 온다. 그리고 what은요 뒤에 무조건 불완벽한 문장밖에 못 옵니다. 하지만 whatever를 저희가 좀 다른 명칭으로 바꿔볼게요. whatever는 저희가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복관대라고 붙이고 나서 이 개념을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복관대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제가 두 가지를 쓸 거예요. 자, 복관대는요 앞에 동사나 전치사가 올 수 있습니다. 네, 이것밖에 못 와요. 그런 점에서 what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구조적으로 앞만 보고 풀기는 힘들겠네요. 네, 맞습니다. 앞만 보고 풀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뒤쪽은 어떻게 돼 있어요? 복관대는 자, 이거는 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패턴 어디서 봤죠? 기억나시나요? 네, 의문사에서 보셨던 패턴과 동일합니다. 뒤에는 생략 가능한 형용사 부사가 들어가고요. 그 뒤에는 주어 동사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복관대, 저희가 아까 명사가 되는 7가지를 살펴보셨을 때 복합 관계 대명사도 있었죠? 그때 나오는 주어 동사는 완벽하다고 했습니까? 불완벽하다고 했습니까? 자, 둘 다 되더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뒤에는 완문이 올 수도 있고요. 불문이 올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짧게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근데 왜 똑같은 걸 두 번이나 적었어요? 왜냐면 이 두 가지가 두 가지가 이거 이제 앞에 오는 경우를 적은 거고 복관되는 뒤에 문장까지 포함해서 명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명사를 구간을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렇게 명사 구간입니다. 이 초록색 박스 전체가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합 관계 대명사는 이 초록색 박스 전체가 이 초록색이 명사가 될 수 있는 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초록색 전체가 부사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이걸 제가 간단히 써드리면 어떻게 돼요? 복합 관계 대명사는 품사가 두 개가 가능한데 복합 관계 대명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사는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기 쉽고 이거는 뭐 외우기도 쉽죠. 하지만 하나 더 있는 게 부사적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부사적 기능이라는 것은 무엇이 가능하다? 영어에서 부사라고 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이겠죠. 그래서 생략을 했을 때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어때요? 복합관계 대명사죠. 이만큼을 전체를 다 없애도 부사인 경우에는 말이 될 수 있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자, 얘를 what으로 보면은 처음에 나와 있으니까 what이 정답이라고 상정을 하고 볼게요. 그럼 what은 뒤에 불완벽한 문장이랑 합쳐져요. 그리고 거기까지가 명사 박스가 되는 건데 불완벽한 문장이 되려면 they do에서 끊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완벽한 문장까지 포함을 시키면 이렇게 돼요. 자, 지금 우리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what이 선택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they do는 불완벽한 문장이니까 이 파란색 박스 전체가 지금 명사 박스가 돼서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what이 주어니까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갑자기 여기서 또 문장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은 what은 구조적으로 지금 선택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아직 해석도 안 했습니다. 해석도 안 했는데 안 돼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 정답은 whatever인데 whatever가 선택이 되면 완벽할 수도 있고 불완벽할 수도 있다 그랬어. 그리고 그게 명사로 존재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고 부사로 생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경우 수가 참 많네요. 정답은 지금 whatever라는 거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왜 그런지 좀 따져보자. 어디까지 끊어야 되는 걸까? 근데 whatever도 지금 아까 마찬가지처럼 they do로 해서 끊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they do it까지 해서 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나눠보는 건데 이걸 불완벽한 문장인가? 라고 해서 첫 번째 케이스로 이만큼만 박스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완벽한 문장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럼 because 했으니까 완벽한 문장, 접속사니까 뒤에 완벽한 문장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완벽한 문장을 나오려고 했더니 만약 여기서 이만큼만 선택이 되면 얘가 명사인 경우로 보셨을 때 주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어가 됐는데 뒤에 동사가 없다는 것은 이 구조가 말이 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죠. 자, 두 번째 케이스 갑니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게 부사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없어도 되는 부사가 돼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괄호를 한번 쳐보는 거예요. 자, 그럼 접속사니까 그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나와요. 완벽한 문장이 나오는지 볼까요? It never seems to good enough.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세 번째 케이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제 분해를 해서 보는 거야 지금. 네. 자, 분해를 다 지금 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는 whatever 하고 나서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온다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박스가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명사로 먼저 한번 볼까요? 그럼 얘가 명사면 주어가 돼야 되는 거니까, 접수사니까 주어가 돼야 되는 거니까 뒤에 동사가 나와야 돼. 동사가 나오네요. 이것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한 가지 경우도 있었고 지금도 경우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얘가 완벽한 문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생략이 가능한지 또 볼게요. 부사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만큼을 날려보는 건 똑같이. 그럼 어떻게 돼요? 접수사 다음에는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동사만 나왔어. 그럼 이 경우는 아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은 두 가지가 남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해석은 안 했고요. 구조만 봤을 때 따져보시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whatever가 정답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고요. 지금 whatever가 정답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능이 얘가 뒤에 완벽할 수도 있고 불완벽할 수도 있고 명사일 수도 있고 부사일 수도 있고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이걸 지금 다 살펴본 거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은 뒤에 완벽한 문장일 때의 경우의 수를 지금 본 거고, 그리고 이때는 무조건 명사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한 가지. 그리고 아까 전에 썼던 거 한번 똑같이 써볼까요? 아까 말이 됐던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는 거거든요. 자, they do라고 해서 불완벽한 문장으로 봤었죠. 근데 이때는 뭐였습니까? 불완벽한 문장이었는데 얘를 우리가 명사로 봤었습니까? 부사로 봤었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부사로 봤었어요. 그래서 괄호를 씌웠었단 말이에요. 부사로 봤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다 말이 되거든요. 구조적으로는 정답은 whatever지만 구조적으로는 그 안에서도 이 세부적으로 두 가지가 가능해. 하지만 이 중에서 하나만 정답이에요. 해석적으로 말이죠. 자, 해석을 해보시면 뭐밖에 말이 안 될까요? 자, whatever they did, 그들이 무엇을 하던지 끊고 it never seems, 그것은 충분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정답은 이쪽입니다. 생략 가능한 부사로 쓴 거 맞고요. 없어도 말이 되죠. 왜요?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은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이 되죠? 말이 되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생략이 되면 내용상 달라지니까 이거는 이제 구조를 따지기 위해서 생략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보는 거거든요. 접수사 뒤에는 주어 동사 하나만 오면 되는, 접수사 뒤에는 이제 주어 동사가 제대로 오는지를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whatever they do라고 하니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는 정답이시고요. 만약에 whatever they do이시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건 구조적으로 지금 맞지만은 해석해 보시면 그들이 무엇을 그것을 하는지 상관없이. 자, 다시. 그들이 무엇이든 그것을 하든지 상관없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것을 무엇이든 하든지 상관없이. 해석이 안 됩니다. 뒤에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it이 있어서 해석이 안 돼요. 그들이 뭘 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찾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무엇을 어떻게, 이건 해석이 안 되세요. 그래서 밑에 거는 해석이 되지 않는 관계로 올바르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정답은 whatever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도의 기능은 뒤에 불완벽한 문장을 이끌고 있으며 생략 가능한 부사로 쓰였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바뀌어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얘가 맞고 얘는 지금 안 된다. 이쪽은 지금 안 되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합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결국 이거예요. 경우의 수는 4가지였습니다. 완벽합니까? 불완벽합니까? 명사입니까? 부사입니까? 이 4가지 경우를 저희가 한 번씩 다 해봤고 그 중에서 2가지가 말이 되는 것 같았는데 해석해보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만 말이 되더라 해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었습니다. 8번 정답 그러면 어떻게 되시죠? whatever 나오고요. meet하고 living 되겠습니다. whatever, meet, living 4번에 있으시네요. 그러면은 4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whatever, meet, living. 네, 4번 정답 되시겠습니다. 네, 8번 문제까지 일단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